지금 매수 타이밍은 조금 좀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네, 상반기에 또 그렇죠. 시장 네. 상황을 봐야겠죠. 예. 네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추천해드릴 지역이 아니, 한번 이제 봐보셔도 되는 지역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제가 남편 직장 때문에 지금 포항에 내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5, 6년 정도 후에는 남편이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은 서울로 이제 다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유 자금이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가용 자금이 한 5억 정도. 네. 예, 그래서 서울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할지 그것도 좀 고민되고, 과연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정 대표님이랑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5억 정도로 지금 먼저 묻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대상이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자시니까 아파트를 좀 보시고 계시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렇죠. 아파트 쪽으로. 자,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매수 타이밍은요, 네. 지금 무주택자시잖아요. 예. 그죠? 지금 매수 타이밍은 조금 좀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 상반기 정도 좀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주세요. 예. 뭐 그럴까요? 제가 이제 뭐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 네, 상반기에 또 그렇죠. 시장 네. 상황을 봐야겠죠. 예. 네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추천해드릴 지역이 아니, 한번 이제 봐보셔도 되는 지역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하나가 이제 자양동 쪽이에요. 네. 자, 요 자양동이라는 지역은 한강변 라인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강변 네. 라인에 다리 건너면은 여기가 어때요? 압구정. 그죠? 네, 강남 쪽. 예, 압구정.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저기 청담동.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이렇게. 예. 그죠? 삼성동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부의 중심이죠. 네. 예, 부의 중심과 맞닿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장주 인근으로 이제 내가 입지를 해 있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압구정, 청담, 삼성의 이제 건너편에 바로 자양동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강변이니까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죠? 네네. 예,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고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자양동의 우성 1차라든가 2차 같은 경우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은 안 돼요. 예. 네. 근데 네.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한강변 라인에 앞에 뚝섬 이원지 가깝고 뒤에 건대상권이 있고 상당히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20평대 중반대가 8억 중반이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가 한 예. 4억 중후반 정도 갑니다. 자 그러면 네. 한 4억 정도면은 내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네. 내년 상반기쯤 되면 좀 더 가격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매수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봐드리는 지역들은 네네. 최근에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지역을 지금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도 가격적인 방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자양동 쪽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노량진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노량진요. 예, 네. 노량진동에 가보시면 자, 네.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 쪽이고, 그죠? 예. 근데 여기 뉴타운 쪽 말고요. 여기가 이제 7호선 라인이 앞으로 장승배기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옆에 네. 신동아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장승배기 쪽에요? 예, 신동아 리버파크. 네. 예, 네.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자, 7호선 라인 타고 가시면은 자, 네. 자, 여기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 7호선 라인 타고 가면 바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인근에 여의도도 인접을 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도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인근의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뭐 이주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주변의 환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노량진 뉴타운 쪽이. 네. 예,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도 좋고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요. 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이제 동의서 진구 시작했거든요.
지금 요즘에요? 예, 리모델링 지금 이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동의서 진구를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시장 상황이 좀 반등을 하면 이제 사업이 더 진행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이렇게 8개 구역의 거대한 주거 벨트가 옆에 이제 생기면서 얘가 앞으로 리모델링이 이제 가능해지면 얘네 주변의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리버파크 바로 위가 이번에 또 모아타운, 그러니까 노량진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쪽 라인이. 네. 예,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예, 주거 환경이. 그래서 여기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 중반대 같은 경우는 한 8억 초반대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아, 얘도 그렇습니까? 전세가 네. 4억 중반 가능하니까 4억 이하로 지금도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매수 타이밍은 일단 내년 상반기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구역을 일단 제가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입니다. 아유, 전화 연결돼서 너무 아우,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들이 네. 직장 다니면서 이리저리 모은 돈이 한 3,7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억이 있어서 아들하고 가진 돈과 합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사놓고 싶네요. 네. 그런 지역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네. 일학 공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가능한 지역 있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 또요. 아들 명의로 하면 1억에 대한 증여세도 좀 나오겠죠? 세금 부분이요? 대표님? 네. 제가 또 하나 상도동 쪽에 네. 거기도 갔더니 좀 아닌 것 같고 노량진 쪽으로 그쪽은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대표님 말씀 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여기 뭐 노량진 쪽 말씀하셨는데, 네. 예, 노량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억 중반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량진동 같은 경우 이제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1억 중반대는 가능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들이 지금 이제 노량진동 일부가 뭐 지지난주였나요? 예, 거기가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이제 지정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다 3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좀 부담스러운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이제 머뭇머뭇 하시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개발이 언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는 건 개발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없다가 올 초부터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모아타운 또 후보지로 또 선정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만약에 내가 그 1억 5천 정도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 그러면 지금은 누구보다 한 발 정도만 반보 정도만 앞서서 선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된 지역에 내가 선점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전이나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갈 때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선점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지역들도 중요한 게 될 만한 지역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계속 지금 신규로 지금 지정을 해주죠. 매년. 그죠?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2번째 벌써 주민제한 받아 다 지정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모아타운이니 지금 뭐 역세권이니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되는 지역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노후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최근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예전에 딱 두 가지예요. 예전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 노후도 맞는 지역.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재개발이나 노타운이나 해제가 안 됐어도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들, 나왔던 지역 중에 노후도 맞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로 지금 정비사업지를 지정해 주니까 이런 지역들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확신을 갖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노량진 쪽 지금 보신다는 게 아마 뭐 유튜브라던가 방송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벌써 투자 금액이 지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금액으로는 못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찍어드리면 지금 이제 청량리 쪽인데요. 청량이요? 예, 네. 청량리 쪽인데 여기 답심리역 인근에 보면 답심리역 네. 인근에 여기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레미안 유구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답심리역 인근 쪽에 요쪽 라인들, 이게 두산 아파트부터 요쪽 라인들이 노후도가 네. 상당히 높아요. 요쪽, 여기랑 요쪽 라인들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 여기 지금 데이터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네. 노후도가 거의 뭐 75%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답심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긴 또 여기서 딱 이게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이에요. 해제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사권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진 여유 자금으로는 좀 투자가 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예. 아,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에 이제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답심리 네. 두산이 보니까 이 답심리역 인근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네. 여기도 이제 역에서 멀지는 않아요. 근데 요 지역 중에서 이 두산 아파트 아래쪽이요. 요쪽 네, 라인이 노후도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확신을 갖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못하는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서울에 지금 될 만한 땅들이 없어요. 그러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게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될 만한 지역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지역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네. 직접 가서 임장도 해보시고요. 네네. 그런 예, 다음에 그렇게 한번 대표님한테 해보세요. 연락 좀 드려요. 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뭐 이 물건이 좋냐 안 좋냐 한번 여쭤보실 거면 네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럴까요? 네.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 주셔서요. 예.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도와드렸고. 아, 이- 아까 그 1억 증여세 얘기 안 들었구나.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말씀해주세요. 자, 보시면 1억 증여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 비과세고요. 네, 나머지 그렇죠. 5천에 대해서 사실은 증여신고 하셔야죠. 네. 그러면 뭐 증여신고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아, 그 500만 원 정도 정도 이제 조금 덜 증여세가 났- 나오니까 예, 예,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렇게 자녀분 명의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자녀분 명의로 많이 해주십니다. 네. 최근에 보면. 예. 굉장히 또 요즘에 그래도 이런 시기에도 투자를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단은 보통 이제 아까 뭐 취득세 얘기 나오는데 네. 취득세 뭐 2주택 8%, 3주택 12%고 그다음에 이제 제2H는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담이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개발 기대감이 높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보통 이게 신축들을 많이 매입을 하십니다. 아, 네. 네, 신축이요. 신축들을 많이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주택내 사업자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들이 신축만 감면이 돼요. 신축만. 네. 네, 신축만 감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축들을 많이 매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신축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이제 네. 구축에 비해서 이게 네. 구축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낮더라도 임대가가 현저하게 낮잖아요. 노후된 그렇죠. 지역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대략 투자 금액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 될 때까지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안하죠. 관리도 관리도 좀 부분. 편안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아무래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 필지별로 다 감정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신축이 된 거는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주 빌라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가 좀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감정도 잘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